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김명주 씨를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김명주 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과거 살아온 행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어제 3월 4일자 사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당의 사선 국회 부의장 여당이 입당한다.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우선 김명주 부의장은 금융노조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재임했어요. 재임할 때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경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는 게 무슨 문제냐 할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원래는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웨이지 레드 그렇습니다. 임금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이론입니다. 물론 이론 같지도 않은 이론이지만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주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앞장서 지지했던 사람이 됩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김영주 부의장이 69세인데 정권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했다. 저는 뭐 김영주라는 개인은 뭐 그럴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힘당이 보수정당입니다. 보수정당이 김영주라는 사람의 경제정책, 그의 철학, 그 다음에 그의 정책들을 검증하지 않고 넣는다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한국 보수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철학이 있고 정책이 없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주사파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했거든요.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실험을 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런 겁니다. 1970년대에 이 영국의 조앤 로빈슨이라는 젊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좌파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면 물건 구매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은 구매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장이 잘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마차를 끄는 건 뭡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비판 학자들은 뭐냐면 마차가 말을 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게 검증이 되지도 않은 얘기고, 왜냐하면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생산성이 올라가야 올리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높은 생산력을 가진 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임금을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임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80%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수출이, 그러니까 일본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내수고 수출이 30%예요. 우리는 수출이 80%고 내수가 20%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경쟁이 뭡니까?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너무 가격이 비싸면 못 사거든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임금입니다. 임금이 차지한 비중이 높죠. 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요. 상품 가격이. 그럼 우리처럼 80% 수출한 나라가 수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은 이 경제 이론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만 임금 올려보십시오. 10%, 20%. 가격 올라가면 우리 수출을 못하면 그럼 공장 망할 겁니다. 조앤 로빈슨이라는 영국의 여자가 한 건데요. 69년도에 미러클 코리아라는 책을 썼어요. 미러클, 기적이라는 말이죠. 코리아가 어딜까요? 여러분 코리아는 두 개가 있습니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 조앤 로빈슨이 칭찬한 그 기적의 한국은 북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2013년도에 유엔에 파견되었던 우리 좌파 학자가 유엔 노동기구 ILO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실험을 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실험을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마도로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이제 마도로거든요. 지금 물가가 한 2만 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가들이 해외로 다 탈출해서 200만 이상이에요.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그 좌파 정권이 진행되면서 특히 마도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차베스 마도로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부 기업을 국유화해 버렸어요. 그리고 임금 올리면 생산성 올라가면 임금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연평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0,0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유를 하나 사려면 이 돈을 지폐를 이렇게 예를 들면 가방에 하나에 메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워낙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전 국민이 현재 대통령이 마두로인데 전 국민이 몸무게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이어트를 무슨 체중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는 동물원에 동물들이 다 없어졌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래 들어 동물들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전 국민의 체중이 10kg 줄었다고요. 이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했냐면 이 브라질에서 됐고요. 미국 시애틀에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급이 한 1,700원 정도 하는 거를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1년 만에요. 12,468원 약 18% 올렸고요. 그럼 2017년도에도 15% 올렸습니다. 그래서 9달러 하던 게 약 15달러로 올렸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했던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실험을 한 건 내가 소득주도 성장로 같은 거죠. 임금을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생활을 많이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소득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이 임금이 확 올라가니까 아니 10,000원이면 되던 게 15,000원, 17,000원씩 줘야 되니까 그 임금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확 줄여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직접 하든지 종업원을 줄여버린 거예요. 종업원을 줄여버리고 자기가 직접 하든지 그 다음에 자동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버클리 그 대학에서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전체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로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때 어땠나요? 문재인 때 이 실험 했습니다. 첫 해 10몇 % 올리고요. 볼까요? 첫 해 6.1% 그러니까 16.4% 정권 잡고요. 16.4% 올리고 둘째 2019년도에 10% 올렸어요. 근데 그 결과 우리 어떻게 됐나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일이니까요. 우리 밤중에 그 가게를 한번 가보십시오. 과거에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그 최저임금 확 올리니까 우선 24시간 영업 안 한 데가 많아졌고 두 번째로 밤중에 보면 나이 든 분들이 다 거기 나와서 누구냐면 주인들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이런 시급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가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뭐 몇 시간 저녁에 일하고 그러면 학비도 보충받고 생활비도 보충받고 그거로 밥도 사 먹고 뭐 학용품도 사고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니 그거를 임금을 채우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올려주니까 내가 가져가는 돈보다 오히려 종업원들이 갖는 돈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 실험 실패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주장했던 것들은 임금을 올려주면 근로자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돼서 그러니까 아주 도식화 단순화시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길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김영주라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사회주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신동했고 본인이 노동부 장관할 때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정치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상과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편을 데리고 와도 사회주의 정책의 선봉자가 됐고 그리고 한국 보수를 가장 앞장서 때렸던 사람을 가지고 한동훈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보수 정당에 그것도 영등포 갑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곳에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도 많은데 전략공천 준다니요. 한국 보수 정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면 존경하는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지금 한국 보수 정당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저들은 보수주의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좌파랑 싸우면서 좌파가 왜 위험한지도 모르고 저들이 정체를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망쳐놨는데 그 주역 중에 하나를 국민의힘 정당에 그것도 영등포 갑이라는 서울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공천이 졌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내년에 금년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벌어질 그 주사파들과의 건곤일척의 전쟁을 저들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왜 이번에는 비례정당은 꼭 좀 자유통일당 찍어야 되느냐. 주사파들의 정체를 알고 저들과 싸울 사람이 있어야 그 전쟁을 이끕니다. 모든 전투에는 선봉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은 바로 그 선봉부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 구분도 못하고 누가 적인지 동지인지도 모르는 저 국힘당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주사파 전쟁에 앞장서도록 만들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들 두면 또 망할 겁니다. 분열해서 망할 거고 싸우지 못해서 망할 겁니다. 이번 총선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이 영상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꼭 좀 전해주십시오. 주사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자유통일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설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설득에 이 자유통일당의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4월 10일 여러분 우리는 선거 승리, 자유통일당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총선 혁명을 이루어내야겠습니다.